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고, 조금 덜 불안해지고 싶고, 지금보다 나아진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고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바빠집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이루고 나서도 오래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조금만 덜하는 말 앞에 마음을 세워둔 채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오래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괴로운 이유를 불운이나 실패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마음의 성질, 그 자체에서 고통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힘을 이성도 희망도 아닌 의지, 즉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지만 동시에 쉼없이 만족을 유예시키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번 욕망만 충족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경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가 채워지는 순간 이미 다음 욕망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만족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의지는 다시 우리를 앞으로 떠밉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결심합니다. 욕망을 버려야겠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조차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없애려는 노력 역시 하나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표를 만들어 스스로를 재촉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유는 여기서 방향을 틉니다. 그는 묻습니다. 욕망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무게를 줄이는 것은 어떠한가 하고 말입니다. 덜 원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도 감정을 말살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 위에 얹힌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행복과는 다른 차원의 상태, 덜 아픈 마음, 덜 흔들리는 평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더 많이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덜 소모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욕망을 적으로 삼지 않고 그 그림자를 이해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사실은 그 대상이 아직 우리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너무도 단순하여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단순한 사실 안에 인간 고통의 구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함은 언제나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은 현재의 상태를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대부분 조용하지 않습니다. 기대와 초조, 희망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마음을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요.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이면을 봅니다. 원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지금 이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욕망이 생길 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늘 미래에 머무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순간,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마음속에서 먼저 살아냅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은 항상 미완의 상태로 느껴집니다. 이때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속삭임은 크지 않지만 끈질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속삭임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바닷물에 비유합니다.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물. 욕망도 그러합니다. 하나를 채우면 잠시 숨을 돌릴 수는 있지만 곧 또 다른 부족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욕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지만
동시에 결코 도착하지 못하는 길 위에 세워둡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에는 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허무일 수도 있고 체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깨달음을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다른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욕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잠시 바라보라. 욕망을 즉시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또 하나의 부족함을 선언하는 신호임을 조용히 인정해보는 것입니다. 이 인식만으로도 욕망의 힘은 조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욕망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덜 원한다는 삶의 첫걸음은 욕망을 부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욕망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은 마음을 아주 조금 가볍게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욕망이 충족된 뒤에 찾아오는 감정, 우리가 자주 외면해온 허무와 피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다립니다. 그 순간이 오면 마음이 환해지고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기대했던 평온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성취감, 안도감, 혹은 이제 됐다는 짧은 안정감이 스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생각보다 빨리 옅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피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피로의 정체를 정확히 짚습니다. 욕망을 향해 달려오는 동안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계산, 비교, 상상, 불안. 이 모든 과정은 보이지 않게 마음을 닳게 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채워진 뒤 우리는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애써야 할 대상이 사라졌을 때 의지는 잠시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또 다른 욕망이 재빨리 채우려 듭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생각해보니 원하기 전이 더 편안했던 것 같다. 아직 목표가 없던 때, 아직 기대하지 않았던 시절. 그때의 마음은 덜 분주했고 지금보다 덜 조급했습니다. 이 감정은 게으름이나 후회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메시지입니다. 지나친 원함이 나를 소모시켰다는 고백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짧은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행복은 대개 욕망과 욕망 사이의 아주 좁은 틈에서만 잠시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 틈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부족함과 과잉 사이를 오갑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야만 삶을 견딜 수 있는 존재일까요? 혹시 이미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던 이유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계속 기대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비어있다는 것은 언제나 결핍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과잉에서 벗어난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단순합니다. 채움이 항상 안정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고요는 비워졌을 때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습니다. 원하는 만큼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 뒤에는 종종 새로운 결심이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겠다. 욕망을 내려놓아야겠다. 이 결심은 성숙해 보입니다. 스스로를 단련하려는 의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쳤습니다. 그 결심 속에도 여전히 의지가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없애고 싶다는 마음은 다른 형태의 욕망입니다. 욕망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 싶다는 바람, 흔들리지 않는 나가 되고 싶다는 기대, 형태만 달라졌을 뿐 마음은 여전히 어떤 상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은 더욱 긴장합니다.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잘 내려놓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욕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좌절하거나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이전보다 더 섬세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를 또 하나의 투쟁으로 봅니다. 삶과 싸우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마음과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이 계속되는 한 평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극단을 권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억누르지도 무조건 따르지도 말라고 합니다. 대신 욕망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듯 생각이 떠오르듯 욕망도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욕망이 생겼을 때 그것을 즉시 제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욕망이 지금 나에게 있구나. 이 정도의 인식만으로도 마음은 이전보다 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욕망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한 걸음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감이 마음을 숨 쉴 수 있게 합니다. 의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힘은 조금 누그러집니다. 덜 원한다는 태도는 욕망을 말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과의 관계를 바꾸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배당하던 위치에서 바라보는 위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욕망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이 깨달음이 다음 장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다음 장에서는 덜 원한다는 것이 왜 포기가 아니라 선택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삶의 질서를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해합니다. 덜 원한다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를 잃는 모습부터 떠올립니다. 열정이 사라진 삶, 의욕 없는 나날, 혹은 세상에서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절제는 체념과는 다릅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삶을 덜 소모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덜 원한다는 것은 무조건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욕망을 같은 무게로 다루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어떤 욕망은 따라가도 좋고 어떤 욕망은 그냥 지나가게 두는 선택 말입니다. 이 선택은 순간순간 이루어집니다.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나를 더 평온하게 하는가, 아니면 더 소모시키는가, 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답이 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가 마음을 한 박자 늦춥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를 낮춥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 이 현실적인 태도 속에서 덜 원함은 매우 실천적인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가능성을 붙잡으려 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것 같고 선택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쉽게 분산됩니다. 그리고 그 분산이 지속적인 피로를 만듭니다. 덜 원한다는 선택은 가능성의 수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 대신 지금 손에 쥔 것들을 조금 더 또렷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또렷함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선택이 누구에게도 증명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이해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견딜 수 있는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덜 원함은 삶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빠르게 가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모두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정. 이 허락이 쌓일수록 마음은 덜 긴장하게 됩니다. 이 장을 지나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덜 원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해서 생기는 결핍이 아니라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아 숨쉴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욕망의 무게가 줄어들 때 세계가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마음의 감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욕망이 클 때 세계는 늘 시끄럽습니다. 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놓치고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립니다. 시선은 바깥을 향하고 감각은 늘 경계 상태에 놓입니다. 그러나 욕망의 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세계는 조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교와 판단이 한 박자 늦어지고 그 틈 사이로 조용한 여백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특별한 기쁨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이 잠시 물러난 상태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묘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이 줄어들면 우리는 비로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을 견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많을 때는 가만히 있는 시간이 괴롭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작아지면 침묵은 더 이상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세계가 조용해졌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조용함 속에서 감각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소리 하나, 빛의 움직임, 호흡의 리듬 같은 것들이 과장 없이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사유의 순간을 이 상태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이 잠시 멈출 때 우리는 세계를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바라봄의 대상으로 경험합니다. 이 바라봄 속에서 마음은 가장 덜 흔들립니다. 욕망이 작아질수록 삶은 단조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제거됩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평온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중요한 전조를 느낍니다. 행복을 붙잡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조용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조용함이 마지막 장으로 가는 문턱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여정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떠올릴 때 늘 밝은 상태를 상상합니다. 늘 만족하고 늘 긍정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흔들리지 않음은 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삶은 본래 고통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이 최소화된 상태, 즉 평정을 삶의 목표로 둡니다. 평정은 들뜸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환희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에 실망도 적고 원하지 않기에 흔들림도 줄어듭니다. 덜 원하게 된 마음은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은 세상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삶이란 삶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 속에서 사람은 덜 상처받고 덜 분노하며 덜 절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감정은 오르고 내립니다. 다만 그 파도가 이전만큼 높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덜 원함은 하나의 삶의 기술이 됩니다. 완벽한 삶을 설계하려는 기술이 아니라 불완전한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기술 말입니다. 이 기술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타인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유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덜 괴로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대신 덜 아프게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우리에게 건네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는 욕망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눈부신 행복이 아니라 조용히 지속되는 평정이었습니다. 덜 원한다는 태도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조금 더 오래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견딤 속에서 마음은 이전보다 덜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이 사유가 당장 삶을 바꾸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욕망 앞에서 잠시 멈추게 만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멈춤 속에서 마음은 이미 조금 덜 소모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조용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이 길에서 뵙겠습니다.